복도에 긴장이 흐릅니다. 학교 의료봉사 행사가 끝나고 후원사 회장 장인석이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급식실 조리복을 입은 여자가 아이 셋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지은, 9년 전 장인석이 집에서 쫓아낸 며느리였습니다. 지은이 멀리서 장인석을 발견합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아이들 손을 더 꽉 잡습니다. 그 순간 첫째 아이가 기침을 합니다. 콜록, 콜록, 천식 증상이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돌려 엄마를 봅니다. 그 얼굴을 본 장인석,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민호야? 9년 전 죽은 아들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지은이 아이들을 끌고 뒷문으로 달려나갑니다. 장인석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결심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 복도 끝. 한 청년이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최태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확인합니다. 이 충격적인 만남 뒤에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겠죠? 그렇다면 9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9년 전 28살 장민호는 아버지에게 연인을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제 약혼녀 이지은입니다. 방송국 PD 이지은은 긴장한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며칠 뒤 장인석은 회사 주치의를 통해 지은을 몰래 검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받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난소 기능 저하, 임신 가능성 3% 미만. 인석은 즉시 가족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민호, 지은, 그리고 인석의 약혼녀 한유진이 앉자 인석이 서류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난소 기능이 폐경 직전이더군. 임신 가능성 3% 미만이라고 했어.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가문은 3대째 장수 유전자를 물려받았어. 내 유전자는 열성이야. 유진도 거들었습니다. 병든 유전자로 손주 보고 싶진 않아요. 민호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실험실 데이터로 평가하십니까? 인석이 서류를 하나 더 꺾었습니다. 혼인무효각서에 서명하거나 상속 포기하고 나가라. 민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 포기하겠습니다. 민호가 지은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는 의사가 아니라 장사꾼이셨네요. 두 사람은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인석은 상속 포기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발로 나간 거야. 그러나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지은은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대학병원 레지던트, 지은은 방송국 PD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아버지 회사가 불법 임상시험을 하고 있어. 환자 동의 없이 신약 투여하다 3명이 사망했는데 은폐했어. 민호는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증거는 다 모았어. 검사 선배한테 전달할 거야. 일주일 후 지은은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신이세요. 새쌍둥이입니다. 전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기적이에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초음파 속 세계의 심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검사 선배 만나러 가야 해. 지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심해. 꼭 무사히 돌아와야 해.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심야 한적한 도로를 달리던 민호의 차 뒤로 대형 트럭이 바짝 붙었습니다. 꽝! 트럭이 민호의 차를 들이받았고
차는 도로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트럭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새벽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민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습니다. CCTV는 고장, 트럭은 미발견, 그리고 USB는 사라졌습니다.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 장례식에 장인석이 나타났습니다. 관 앞에 잠깐 서 있다가 고개만 숙이고 떠났습니다. 지은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한유진은 오지 않았고 11살 최태준은 와서 웃으며 구경만 했습니다.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절대 알리지 않을 거야. 아이들을 빼앗기거나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석 달 후 지은은 외딴 산부인과에서 혼자 새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당신 닮았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민호의 적금으로 2년을 버텼지만 돈은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지은은 고시원 3칸을 이어붙여 살며 새벽 지하철 청소와 학교 급식실 조리보조로 일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첫째 서준은 습한 고시원 때문에 천식이 생겼고 둘째 서연은 영양실조 경계, 막내 서호는 또래보다 말이 늦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급식실 조리복을 입고 아이들을 데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복도 건너편에서 장인석이 걸어왔습니다. 학교 후원 행사차였습니다. 지은이 인석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서준이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석이 그 얼굴을 봤습니다. 민호야. 지은은 아이들 손을 꽉 잡고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인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새쌍둥이. 8년 전에 복도 끝에서 최태준이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장인석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얼굴. 틀림없었어. 다음 날 인석은 학교에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지은 씨, 8년째 근무 중이세요. 인석은 민호의 은행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9년 전 교육보험 3건 가입. 수익자 장서준, 장서현, 장서호. 당시엔 태어나지도 않은 이름들이었습니다. 보험증서 메모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도 넌 잘 자랄 거야. 내 손주들이었구나. 민호방에서 발견한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여보, 나 아빠 될 수 있어? 새쌍둥이래. 애들한테 미안해. 아빠가 위험한 일 하고 있어서. 만약 내게 무슨 일 생기면 애들 꼭 지켜줘. 인석은 주저앉았습니다. 민호가 회사 고발을 준비할 때 자신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 밤 인석은 지은의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지은과 마주쳤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이들이. 민호 아이들 맞습니까? 9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인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불임이라고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손주라고요? 지은은 돌아섰습니다. 전 바빠요. 새벽 출근 준비해야 해서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복도 끝에서 최태준이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저 여자 편을 들 셈이신가요? 다음 날 인석은 집으로 돌아와 한유진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의 아이들을 찾았소. 며느리가 새쌍둥이를 낳았어. 9년 전에. 유진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DNA 검사 없이는 인정 못해요. 돈 보고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 여자는 9년 동안 혼자 키웠소.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태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날 저녁
최태준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그 여자 편을 드실 겁니까? 그 여자가 아니라 내 손주들이야.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전 10년 동안 할아버지 옆에서 배웠는데 갑자기 나타난 애들 때문에 밀려나는 겁니까? 넌 충분히 받았다.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죠. 며칠 후 학교 앞에서 태준이 새쌍둥이를 사진 찍었습니다. 지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사진과 함께 조용히 사세요. 그래야 애들 안 다쳐요. 다음 날 태준이 고시원 골목에서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죠? 저는 최태준입니다. 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태준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민호 삼촌을 죽였다는? 지은이 숨을 멈췄습니다. 함부로 말 퍼뜨리지 마세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태준은 돌아섰습니다. 지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오래된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집에 두고 간 백업 파일이었습니다. 당신이 지키려던 진실. 이젠 내가 지킬게. 다음 날 지은은 인석을 찾아갔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민호가 남긴 겁니다. 당신 회사의 불법 임상시험 증거요. 이거 언론에 흘리면 회사 끝나죠? 인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들 만나고 싶으시다며? 그럼 태준부터 막으세요. 그날 밤 인석은 태준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지은을 위협했다며? 할아버지를 위해서였어요. 인석이 탁자를 쳤습니다. 내가 내 손주들을 위협했어. 여기 DNA 검사 결과다. 세 아이 모두 내 손주가 맞아.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인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난 너도 검사했어. 태준, 넌 내 핏줄이 아니야.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민호 생각 때문에 묵인했지. 하지만 이젠 안 되겠어. 인석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회사 나가라. 이지은과 아이들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마. 태준이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유진이 인석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정말 괴물이네요. 당신이 방금 한 말, 내가 10년 전 지은에게 똑같이 했어. 난 지금 거울을 보고 있는 거요. 며칠 후, 인석은 재산 일부를 새쌍둥이 명의로 신탁 처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인석은 다시 지은을 찾아갔습니다. 태준을 정리했습니다. 손주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은은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전 용서 못해요. 민호를 죽인 건 당신이에요. 압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있다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지은이 경고했습니다. 대신 아이들에게 과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절대 아이들을 빼앗으려 하지도 마세요. 약속합니다. 내일 오후 3시 공원에서 만나요. 다음 날 오후 3시 공원. 장인석은 벤치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은이 새쌍둥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애들아, 저분이 할아버지야. 아빠의 아버지시고. 새 아이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석은 눈물을 참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잘못했어. 너희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서연이 물었습니다. 왜 잘못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가난하면 안 된다고 믿었거든. 그래서 너희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데도 반대했어. 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열심히 일하세요. 가난해도 우리 잘 키우셨어요. 인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 엄마는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야. 서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인석의 목이 메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다가 하늘나라로 갔단다. 영웅이었어. 서준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매주 올게. 인석은 처음으로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1시간 뒤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서준이 병원 예약이 있어요. 함께 가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그날 밤 인석은 민호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야, 내 아이들을 만났어. 셋 다 너를 닮았더구나. 인석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아이들을. 아빠가 이제라도 지킬게.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민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병원 응급실. 서준이 천식 발작으로 실려왔습니다. 지은이 아들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의사가 급히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복도에서 인석이 달려왔습니다. 서준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숨을 못 쉬어서. 인석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안정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셨어요. 인석과 지은은 나란히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뒤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치료비 도와주셔서.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10년 가까이. 인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습니다. 지은이 인석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압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인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안정됐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지은과 인석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서준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떴습니다. 인석을 보고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석이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놀랐지? 괜찮아요. 엄마랑 할아버지 있으니까. 인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닮았죠? 인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는 내 아빠를 꼭 닮았어. 아빠 자랑스러워요. 영웅이잖아요. 그래, 내 아빠는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어. 서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할아버지도 영웅이에요. 인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지은이 옆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도에서 서연과 서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나가서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형아 괜찮아? 응, 괜찮아. 인석도 밖으로 나와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형아 언제 퇴원해요? 내일 퇴원할 수 있대. 걱정 마. 서우가 인석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있어서 다행이에요. 인석은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호야, 나 이제 할아버지 하고 있어. 며칠 후 서준은 퇴원했습니다. 인석은 새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넓은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지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인석이 옆에 섰습니다. 민호는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도 바뀌었네요. 늦었지만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은이 작게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세요. 인석이 약속했습니다. 평생 그럴 겁니다. 저녁 인석은 다시 민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새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묘비 앞에 그림과 편지를 놓았습니다. 아빠, 저희 할아버지 만났어요. 좋은 분이에요. 인석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고 해. 서준이 할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할아버지를 용서했을 거예요. 인석이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럴까? 네.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다며. 착한 사람은 용서하잖아요. 인석은 서준을 안았습니다.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마치 민호가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석은 생각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어도 이 아이들만큼은 지키겠다.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였습니다.